장도연 대표가 이제 취임 1년을 맞았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 재선출을 하겠다. 그리고 당원 직선제로 한번 뽑는 방식을 추진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국힘 최고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나왔고 오늘도 결론이 안 나와서 이번 주 27일에 이제 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안건 자체에서는 좀 어떤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추상적으로 이게 당원 중심주의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들을 갈아치우겠다. 예. 라는 선언적인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데. 예. 지금 4고 당협도 한 32개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당무감사했을 때 20몇 개인가는 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도 거의 50개가 되거든요. 그 50개가 되면 50개에 대해서도 이거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전 당협에 대해서 234개인가요? 뭐 하는 전 당협에 대해서 당협위원장들을 뭐랄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뭘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책임 당원들에게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너 김종혁이가 하는 게 좋아 나빠 이렇게 물어보겠다는 건가? 아니면 예. 다른 사람 뭐 공모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야 너 이번에 해볼 사람은 다 등록해봐. 그래서 몇 명을 놓고서 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좋아라고 이렇게 뽑자는 건가? 이건 경선과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 총선을 앞두고서 이른바 공천관리위원회가 공관위가 하는 경선과 마찬가지인데 네. 이건 당대표가 지금 자기 있을 때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관위원도 아닌데 선거 때도 아닌데. 근데 이것도 이제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잘 몰라서 예. 게임을 하려면은 룰을 먼저 밝힌 다음에 이러이러한 룰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통과시킨 다음에 룰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정말 이연령 비연령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것 같아서 예. 저는 뭐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고. 예. 그러나 들리는 소문은 이거는 그냥 군기 잡기 위해서 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좀 이 내용, 그러니까 구체적인 형식을 두고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일단 예. 이건 다 김종혁 때문이에요. 예. 이 모든 사달은 다 김종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때문에 예. 징계를 해도 좀비처럼 살아오고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김종혁을 날려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이 본인이 좀 잘하시지. 그렇게 나를 높이 평가해줘.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는 다른 절차예요. 그거를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찬반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새로 공모를 해서 네. 뭐 공모자를 받고 그 다음에 뭐 그 중에서 뭐 그거를 당에서 조직 강화위원장 뭐 조직위원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라서 네. 뭐 아마 이거는 찬반 만약에 도입이 되면 찬반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당이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천할 때 이를테면은 당원들의 그거를 많이 반영을 한다든지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4명 이상일 경우 3명 이상이고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네. 한번 예비 경선을 치렀는데 예. 지역에서 그때는 전당원 100%였어요. 그때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 반반씩 했어요. 당원하고 뭐 이렇게 점수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네. 그거랑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하진 않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의 권한을 내려놓는 걸로도 보일 수는 있어요. 오히려. 예, 그건 당대표가 맘대로 이제 하는 거를 과거에는 이거를 당원들한테 주겠다. 그렇게 포장할 수는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건 당대표의 권위가 매우 실추된 상황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원들의 손을 빌어서 차도살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보고 모든 사람을 다 갈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좀 어수선하겠지만 사실은 웬만한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책임 당원들 뭐 얼굴 못
모르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도 알고 그렇죠. 관리도 하고 또 뭐 대안도 없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되고 네. 딱 몇몇만 제가 보기엔 타겟팅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되면은 예. 시범 케이스죠. 시범 케이스 1 김종혁 뭐 의 블랙리스트에는 김조혁 선배가 일단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장동혁 대표는 보령에 그렇게 자신이 있나? 거기서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장동혁 대표 뭐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할까 아니면은 아니 우리 대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까? 뭐 본인은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개 이제 이런 투표를 하면 네. 그게 나중에 굉장한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현역 의원 같은데 현역 의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무슨 영남 지역에서 예. 제가 알기에는 거부감 엄청 크거든요. 거부감이 엄청 커요. 예.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어쩔 수 없어서 찍는데 그러나 너 좋아서 찍는 건 아니야라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했는데 한 40%, 50%에 육박하는 저 사람 아니야. 바꿨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가 나온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편안한 지역에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반기를 들어. 그러면 이게 본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뭐랄까 족쇄가 될 수 있고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이 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저는 이거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거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뭐 줄 세우기, 길들이기 그리고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내가 당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는 성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8월 27일이 이제 1주년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뭐 당원 중심 정당을 얘기를 하는데 네. 뭐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물이 있어야 돼서 저는 이거 할 거라고 봐요. 아. 예, 지금은 네, 약간 물러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 8월까지는 넘기고 그냥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고 당협까지 하면은 막 30개 50개 되는데 그거를 다 억지로 밀어내기에는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거 도입할 거다 장동혁은 예. 그렇게 봐요. 예.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권은 특히 좀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이번 결과로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총선이 1년 한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 직선제를 도입을 하면 총선에는 좀 어떤 지형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 아니 일단 이번에 하게 되면 만약에 그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그걸 다 날려버리고 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뽑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내분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예. 심각한 내분이 벌어질 거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책임당원 조사를 했는데 50%가 넘었어. 그래서 이 사람 잘랐어. 예. 그럼 이 사람 그냥 물러가겠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으로 해서 이거 완전히 퍼퓰리즘으로 지금 나 몰아내고 있는 거거든. 예.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대신에 그럼 누구를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사실 사람들 임명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사람 찾는 게. 그러니까 내부 갈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어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라는 예.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총선까지 뭐 갈 것도 없어요 아마. 아마 그 전에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이거 강행하고 네. 그다음에 4명 징계 강행했잖아요 의원들. 그렇죠. 예. 강행했고 그다음에 중진들도 물러나라며요. 네. 뭐 그런 얘기들 오늘 뭐 어느 평론가는 아침에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중진들 물러나라는 요구가 26일 날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예. 그 기자회견 내용에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글쎄 제가 정치판에 와 보니까 정치판에 있는 정치인들의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예. 대개 정치인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더라고요. 네, 되게 그렇더라고요. 불이익은 참지만 불이익은 못. 불이익을 못 참더라고요. 근데 그게 선수가 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강도가 세져요. 자기의 불이익은 절대 못 참아요. 예. 근데 이거 뭐라고? 우리가 너 만들어줬는데 우리한테 나가라고? 이게 어디다 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예.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시끌한 얘기도 펜앤마이크에 나가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화가 났으니까 뭐 저 중진들끼리 모여서 나 대신에 정점식으로 저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을 세우자고 그런 얘기한다고 나 허수아비 만들겠다고 그래 당신들이 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것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여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그냥 대개가 몇 가지가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은 운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김준일 평론가가 뭐 천운을 타고났다. 우주의 기운이 있다. 뭐 그랬어요. 실제로 예. 2025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1주년이 됐을 때 네. 여러 사람이 그 대응을 잘 못하고 뭐 이제 전연을 못하니까 당신 책임져라 라고 얘기할 때 필리버스터로 그걸 넘어갔어요. 24시간 필버로. 그다음에 올해 초에 한동훈 전 대표를 그 제명을 해버려서 후폭풍망 몰아닥치니까 단식으로 그걸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그 6.3 지방선거 네. 그 결과를 놓고 이제 야 이제 날아가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올공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관이가 부실. 그 엄청나게 한심한 짓을 저질러서 예. 그거를 타고서 그냥 올림픽 공원에 가자. 나는 맨날 올림픽 공원에 갈래요. 라고 하면서 넘어갔어. 이쯤 되면 인정하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온 거예요. 네 번째가. 네 번째 이제 근데 예. 이 네 번째는 몇 개가 동시다발로 온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당협위원장 뭐 갈아치울래. 그다음에 무슨 중진들 나가려면 나가. 예. 그다음에 징계위 가당에서 야 잘라버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와서 이 네 번째 파도를 그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볼게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예. 계속 운이 좋기만 하는 사람은 없고 계속 운이 나쁘기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무슨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처럼 뭐 좋다고 하다가 그냥 된통 당하는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저는 뭐 말씀하신 거 뭐 다 대부분 동의하고 제가 뭐 우주의 기운이다 뭐 쌍카르든 신금사주를 뭐 장동혁 대표가 봤네 이런 얘기도 내가 방송에서 했는데 예. 이게 좀 앞에 거하고 다른 게 네. 이건 본인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유튜브에 그 펜앤드마이크에 나가가지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중진들을 뭐 희생해야 된다, 뭐 불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신감 과잉, 운이 뭐 좋은 것도 있었고 자신감 과잉이 네. 칼을 너무 빨리 빼게 만들었다. 장동혁. 그러니까 본인이 당원들을 믿고 지금 가겠다라는 건데 아직 정말로 모든 당원들이 장동혁에 대해서 그 정도로 충성도를 보이나? 그러니까 이게 베끼려면은 잘 베껴야 된다. 결국은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하던 거,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하던 거 지금 보고서 지금 베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원 중심주의, 그리고 연임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당을 장악해가지고 총선 공천도 하고 그러면서 대선까지 가는 이런 모델을 지금 베낀 건데 네. 얼마나 단계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치밀하게 이렇게 했는지 본인이 쉽지 않으면은 약간 물러섰을 때도 있고 네. 타협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차근차근 했는데 장동혁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 자신감 과잉이에요. 너무 적을 많이 만들고 있다. 예. 당원들이 정말로 장동혁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진짜 그렇게 모두가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나? 저는 좀 이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상황을 어떻게 전개가 될지 당장은 중진들도 약간 위협은 받고 있지만은 네. 행동을 해가지고 뭔가 할 정도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몇 개들이 더 쌓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반장동혁 대연합전선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예, 박근혜 뭐 연찬에 부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찬에 부르는 박근혜 정점 그러니까 언더찐윤 그리고 한동훈 연합군이 탈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예. 또 뭐 지금 한동훈에 대한 그런 공포심에 뭐 공황증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반대로 지금 뭐 공장증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더찐윤 특히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언더찐윤과 여기에 한동훈 의원이 같이 탑승을 해서 손을 잡으면 또 거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워크숍까지 등판을 하면 그 기류가 강해질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한동안에 뭐 한장석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그래 뭐 그런 여러 데가 있었는 뭐 이런 거 그냥
그냥 호사가들 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의 발로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당원들이 본인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예. 근데 그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약간 그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면 제가 이제 한동훈 그 의원하고 가깝다는 걸 알아서 뭐 그때 최고위원이었던 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저를 만나는 당원들은 전부 다 언제 장동혁 쫓아낼 거야. 그리고 장동혁 때문에 우리 보수 다 망하게 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이 많은 분들 뭐 이런 분들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자기 주변에는 다 장동혁 편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개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들 주변에 이제 그런 확증 편향을 자꾸 갖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의 이 노선에 대해서 예.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예. 그 계보를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결국은 탄핵을 왜 시켰어 또 그렇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온전히 자기가 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뭐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윤어게인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봄날 눈과 같아서 기후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부정선거론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무슨 정치적인 미래를 꿈꾼다면 뭐 조금 있으면 그 아래 자기가 디디고 있는 발판이 전부 다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모르겠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은. 예. 댓글에서 어떤 분이 장동혁 대표가 이러는 이유가 자신감 과잉이 아니라 조급함에서 나오는 거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석하셨네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러니까 조급함은 기본으로 깔려 있었고 계속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네. 해도 너무한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임기 못 채울 거다 그러면서 장동혁 몇 월 위기설 그때 8월 시작했는데 11월 위기설, 12월 위기설, 뭐 2월 위기설, 총선 지선 위기설 그래서 위기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끌어내리지 못해서 이 안달복달하는 이 세력들한테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감정들이 쌓였을 거라고 보여.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기운들도 좋고 네. 우주의 기운도 오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칼을 빼든 것 같은데 네. 더 인내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한테 배워야 돼. 통일전선 전술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공산당들이 다 그렇게 한 명씩 이제 했다가 자기가 힘이 세지면 한 명씩 쳐내는 거잖아. 예. 장동혁은 너무 칼을 일찍 뺐어요. 내가 보기에는 예. 중진들까지 저렇게 하면은 그렇죠. 중진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조금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해야지. 네. 말 안 듣고 그냥 뭐 니네 불출마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싸우자는 거지. 예. 특히 또 대표적인 중진 의원은 조경태 의원인데 지금 현재 징계를 또 받을 위기에 처했죠. 조경태 의원 징계 그리고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도 예. 그 지금 아예 대놓고 이제 당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의총에서는 뭐 윤한홍 의원이라든가 김태우 의원 이런 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면서 사실상 당대표 퇴진을 요구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갈 길을 아예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면서 이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속된 말로 똥볼을 차고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데 예. 이게 그쪽에 화력이 집중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국민 선전전이 펼쳐져야 되는데 네. 지금 갑작스럽게 확 바꿔버렸잖아요. 우리 내부 문제가 지금 여기서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저쪽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저기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태면 달려가서 계속 펀치를 날려서 거기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스스로 지금 골대에다가 지금 계속 골을 집어넣으면서 예. 그러면서 판의 흐름을 바꾸고 있어서 진짜로 전략자산이네. 뭐 이런 민주당 전략자산이라고 우리 당 지도부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민주당 분들이 있는데
아, 정말 비슷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니, 안타깝네요. 이 모든 게 다 김종혁 때문이죠. 멀쩡한 당대표를 음해하고 폄훼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아, 책임 뭐 지려고 해요. 뭐 그러니까 뭐 네. 민주당이 똥볼을 차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똥을 싸고 있으니까 누가 더 어디가 더 더러운 거? 어디가 더 더럽냐 하면은 예 국힘이 좀 더럽겠죠. 예. 예.